안녕하세요.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.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있는 이슈들을 다뤄보면서 또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시간, 이슈이슈 시간이 문을 열었습니다. 자,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세가 컸었습니다. 특히나 코스피 3천선을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코스피 오늘 2%대 금요일장 기준으로 하락했고요. 또 코스닥도 1.62% 밀려나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. 자, 과연 다음 주에 어떤 이슈가 있길래 시장은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좀 상승했다는 조정 구간인 건지 어떻게 대응할지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. 오늘도 무국 선생님과 함께합니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선생님 1월 첫 번째 거래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 이후로 또 증시가 뜨겁게 달아올랐는데 한 주 만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밀려났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하락세 좀 의미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? 아니면 좀 일시적일까요? 의미 있지. 왜냐하면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존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제 1.9조 재정정책 확정적고 뭐 분위기 좋았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선물이 그렇게 크게 뜨질 않았어. 그래서 오늘 한국경제 아침에 방송 때 그쪽 앵커가 질문해갖고 아침에는 분위기를 막 그냥 좋은 호재 나왔으니까 특집으로 해갖고 올라갈 것처럼 막 했는데 내가 초쳐버렸어. 별거 없다고. 근데 아니나 다를까 뚜껑을 열었더니 지수, 양지수 모두 좀 하락을 하면서 오늘 좀 많은 업종들 그리고 종목들이 밀려났어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이제 너무 오른 거에 대한 거품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? 지금이라도 돈 다 빼야 돼?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돼?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실 것 같거든요. 때릴 거와 살 거가 구분되는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. 기준이요? 많이 올라간 종목은 때려. 팔고. 근데 선생님 이 지수 상황에서 종목들이 웬만한 게 다 올랐잖아요. 그래서 내가 산 단가 대비 수익이면 팔아야 되나? 라고 생각하는 게 좀 일반적이거든요. 가장 잘못 본 시각이야. 본인이 뭐 귀신같이 바닥에 샀어. 꼭지에 살 수도 있잖아. 그러니까 아주 평균적인 6개월의 평균값 대비 높나지. 6개월 평균값 대비 그게 121평선이라 내가 자꾸 강조하는데 네. 본인 매수 단가는 잊어버리세요. 아무 의미 없는 거니까. 그래서 내가 될 수 있는 대로 싸게 사라, 120 밑에 사라 이렇게 하는 건데 122평선이 10,000원이야. 그 이격 100% 넘는 거는 옆에도 가지 마. 주가가 많이 상승한. 현금화 시키는 전략 이미 작년부터 세워놨고. 근데 저는 저만의 약간 그 기준이, 선생님은 122평이라고 하신다면 저도 저만의 기준이 있어요. 뭐 얼마? 주변에다가 너 이 주식 알아? 했을 때 그거 많이 올랐잖아 라고 얘기한 건 좀 피해야 돼요. 그것도 하나의 로직일 수 있는데. 말을 했는데 누가 그걸 왜 사냐? 이러면 사도 되는구나. 근데 그거는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. 데이터의 오류. 그 샘플링에, 우리 선거를 할 때도 어느 지역에 어느 특성 갖고 있는데만 샘플링 딱 해갖고 오류를 만들 수 있잖아. 네. 그거와 비슷하게 물어보는 사람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. 그래, 맞아요. 그러니까 그거는 늘 모르는 전혀 그거를 샘플링 해야 돼. 지나가는 사람 안 먹고 이거 아시죠? 그걸 안 돼요. 요즘 같은 상황 큰일 납니다. 사람들이 다 싫어할 수 있어요. 생각해보니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럼 오히려 막 부추길 수도 있어서 그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그러면 이 종목이 갈지 아닐지를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서 좀 더 피드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, 다음 주에 선생님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. 근데 제가 볼 때 시장은 이미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것 같다. 오늘 빠진 게 난 그거 같아. 하락에 베팅하는 거 있고. 감옥에 갈 거다? 그 가능성에 베팅한 것 같아. 왜냐면 호텔신라 우선주가 급락하는데도 플러스 내는 거 보니까 그 가능성에 베팅하는데 그리고 또 그 징후는 어저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20몇 년 확정 받는 게 생각보다 강하게 받은 것 같거든. 그러니까 그거 나오자마자 이제는 관심이 단 하나 남으신 분, 국정농단,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판결 18일. 근데 그게 딱 월요일이야. 월요일이면 오늘 금요일. 그래서 벌써 근데 그 사건 보니까 딱 2시에 이제 되더라고. 그럼 2시면 장 끝나고 발표할 가능성이 많거든. 그러니까 근데 되게 호재면
주 초에 발표하고 뭐 실적 같은 경우에 음. 악재면 안 좋으면은 금요일에 발표하고 뭐 이런다고 하잖아요. 이런 것도 약간 그럴까요?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을까 월요일에 하는 거 아닌가? 근데 재판이라는 게 그 불확실성들이 너무 많아갖고 그리고 또 그 판결 될 때까지 또 서로 공방전하고 뭐 이렇게 하자마자 딱 끝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3시 반까지 나올지 또 연기될지 심지어는 뭔가 그냥 또 진짜 판결 종결을 할지 그리고 지금 특검에서 9년을 선고했단 말이야. 그래서 내가 변호사 친구한테 물어봤어. 5년이면 무조건 집행유예래. 5년이면요? 근데 9년이면 특별 뭐 조치를 하지 않는 한 무슨 사회적 기여도라든지 뭐 국가적인 어떤 위기감에서 뭐 배려라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그거를 뭐 한 몇 년 빼주는 감형을 해주지 않는 한 상당히 실형 3년에서 5년 때려 맞을 수 있다고 그러거든. 그러면 5년은 너무 세고 3년이라면 그때 내가 알기로는 이재용 부회장이 1년에서 1년 반이나 이렇게 살았을 거란 말이야. 그럼 나머지를 또 추가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 이게 사실 국정농단 관련된 거 플러스 그 주식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. 삼성 바이오로시스 경영 불법 승계 뭐 그런 게 다 섞여 있는 거죠. 그건 아직 안 끝났어. 그건 안 끝났어요? 이거 다 그것만 했는데도 이제 그 구형이 다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. 이제 이거에 대한 구속이고 그거는 지금 연기된 상태야. 두 개가 있어. 저번에 우리가 삼성그룹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아닐 경우에 나눠서 좀 케이스별로 좀 투자 전략을 좀 세워봤는데 일단 삼성그룹에 되게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이네요. 그럼 선생님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2시에 발표니까 월요일 장에라도 좀 정리를 해야 될까요? 내가 방송마다 때리라고 하는 건데 뭐. 근데 선생님께서는 지금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먹을 게 없으니까 다른 걸 봐야 된다, 빼야 된다라고 하지만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나는 근데 외국인은 3조 이상을 왜 때렸을까? 그리고 연기금 5조 왜 때렸어? 난 그게 해답인 것 같아. 그럼 언제 때렸죠? 오늘? 아니지. 12월 7일 기준으로 날짜를 잡아보니까 12월 7일까지는 외국인이 10월 말에 샀어. 네. 1조 한 2, 3천억. 근데 12월 7일부터 지금까지 매도만 했는데 누계가 3조 5천억이야. 3조 5천억. 11월 7일? 12월 7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누계가요? 계속 누계가 3조 5천억. 그거를 7조 8천억 정도를 우리 용감한 동학개미들이 다 사주셨어. 그러면 동학개미 평균 단가가 72,000원에서 7월 2일날 저점이 72,000원 따금이거든. 96,000원이면 대충 거기에서 이제 평균이 세우겠지. 그 사이에 총 매수가 12월 7일부터 동학개미가 13조를 샀더라고. 그 13조에 7조 7, 8천억이니까 거의 60, 70%를 삼성전자만 산 거야. 근데 내가 답답해. 언론의 책임도 많아. 더 간다. 또 와라. 그러다 보니까, 가장 답답한 게, 요새 그랬잖아. 뭐, 키움증권에서 뭐, 하루에 5만 구자 이상 생겼다는 네, 맞아요. 그 다음에는 어떤 할머니가 와서 수표 2장 딱 꺼내더니, 2천? 하나당 2억이란다. 네? 수표가 2억짜리가 있어요? 뭐 2억, 총 4억을 삼성전자 사달라고 그랬다고. 와. 그것도 9만 원대.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. 근데 선생님 그런 생각 있잖아요. 삼성은 절대 안 망한다. 아니 그러니까 안 망해. 기다리면 먹어.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떨어져도 손해를 봐도 버티면 승리한다. 그러니까 버티면 돼. 근데 버티면 돼. 근데 그게 1년에서 3년 걸리면 어떡할래? 그럼 그 사이에 편한 돈이면 괜찮아. 작년에 2018년도에도 6만 원 갔을 때 10만 원 팔아간다 그랬거든. 그래서 6만 원대 사신 액면 분할하고 나서 6만 원대 사신 분이 1년 걸렸어. 그 선생님이 1년에 2배면 괜찮죠.
그거 1년에 두 배는 아니구나. 6만 원에 사가지고. 왜냐면 제가 그때 5만 8천 원대 기억을 가지고 있어가지고. 오히려 4만 2천까지 빠졌거든. 그러면 4만 원, 5만 원대 사셨어야지. 응? 그러니까 시간 가치라는 개념도 있고 기회비용. 기회비용도 있고. 근데 난 문제는 3조 5천억이 이렇게 때린 외국인들이 그 변동성 전략으로 파생과 연동해서 게임하니까 그걸 내가 오늘 한국경제에서 설명했어. 삼성전자 인위적으로 10% 빼. 그럼 1억이 1,000만 원 손해 나잖아. 네. 그 10%에 파생 레버리지 일으켜갖고 여기서 한 1억을 벌 수 있게끔 구조화시킬 수 있어. 그래서 청산하면 삼성전자 10% 손해를 여기에서 플러스로 만들어갖고 토탈로 한 레버리지 비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10포인트당 한 내가 아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 최고 1억 1억씩 삼성전자 매도 선물 매도 친 걸 환매수하면서 그 차익이 만약에 한 10포인트 나면 한 3, 4천만 원? 아니고 30포인트 이상 나면 거의 1억을 벌 수가 있어. 근데 선생님 그것도 삼성전자를 이렇게 현물을 이렇게 붕괴시키면서 먹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그 현물 시장을 올려가지고 파생 시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먹으려는 세력들이 있잖아요. 그거는 뭐 싸우면서 이겨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렇지, 충돌 되겠는데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그동안에 이거를 조절을 해줬어. 그러니까 외국인 때렸는데 금융투자가 받아줬거든. 그래서 계속 올렸던데 근데 같이 때려버리면 이게 충격파가 더 크겠지. 그러니까 그것도 근데 지금 금융투자가 때리기 시작하는 거야. 최근에 그걸 동학개미가 뭉치짝 모아갖고 막 땡기는데 한 번은 100포인트 빠지고 마이너스 22로 돌리는데 성공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노이즈가 나왔을 때 동학개미들이 뭉칠 수 있을까? 뭐 이거는 한번 보자고. 네. 그러니까 8만 원과 9만 원 사이에서는 크게 데미지 없어. 근데 7만 원대 내려가면 문제는 7자를 또 보게 하면 이거는 또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. 그리고 만약에 그게 결정적인 계기를 이재용 부회장의 재구속 사이클을 가면 이게 3만 문제도 또 3만 문제는 또 어떻게 되지?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올 거예요. 그러니까 요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계속 빠지는 것도 벌써 셀트리온, 삼성 바이오 작년에 우리가 호재 나올 때 다 때리라고 그랬잖아. 그때는 내가 욕을 무지 먹었거든. 셀트리온 바들이 굉장히 강하더라고. 셀트리온만 매도하라고 그랬다면 난리래. 근데 38만에 먹을 거 없다. 때려라. 한 30만 원도 깰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좀 난리 났어요. 근데 이제 분위기 보면 네. 호재 뭐 임상 성공했다 그러고 막 하는데 결론은 최근에 하락 속도가 제일 강한 게 셀트리온. 근데 선생님 뭐 치료제가 이제 나왔고 임상이 됐다라는 거 실제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왜 호재가 먹히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? 나는 그 셀트리온은 서정주 회장이 엑스트하는 것 같아. 20년 동안의 그 에너지를 네. 일단 몸을 빼서 이거는 저기 뭐 전문 경영인에 넘기고 네. 새로운 영토를 그러니까 제2의 창업한다고 무슨 또 이러시잖아. 지금 나이에 무슨 창업이야. 그러니까 나는 면밀히 보면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셀트리온에서 몸을 법적 문제를 빠져나오는 난 여기서 일단은 무조건 때리자고 그랬거든. 일단 이게 정말 성장 가능성이 있고 뭔가 계속 내가 키워나갈 마음이 있으면 꼭 가지고 있을 텐데 서정주 회장이 그거를 판다라고 하고 다른 걸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쩜 좀 일부의 노이즈가 될 수 있어서 더 이상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멘텀을 이어나가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.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이 공매대 세력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공격한 게 있어. 첫 번째 네. 셀트리온 매출 구조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내가 셀트리온이야. 셀트리온 헬스케어야. 제가 헬스케어요? 네. 내가 1조를 줘 매출. 그러면 나한테 그 물건을 나한테 1조, 난 1조 매출 한 거야. 와. 그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거를 재고에 쌓아놔. 네. 나중에 팔게요. 그리고 팔렸다 어떤 건 파는 거고 팔리지 안 팔리는 거는 전 세계에 재고 창고에 있어. 근데 가장 의심스러운 게 한거리 쪽 재고 창고야.
한거리? 헝가리, 그러니까 그 나라 있잖아, 헝가리라고. 헝가리? 어. 헝가리? 그 나라 거기에 있는 재고 창구에 어마무시한 재고가 있어. 아, 그래서 이게 재무적인 부분이 클리어하지 않아가지고. 그러니까 확인할 수 이게 없다는 이제 건가요? 합병하면 이제 그게 나는 그동안 숨겼던 게 터지나 한번 보려는 거 첫 번째. 네. 그래서 그동안에 공매도 세력들이 저 창고에 넣어놓은 게 썩었다까지 얘기 나온 적이 있었거든. 네. 저희 뭐 10년, 20년 저 약 효과가 변하지 않겠냐. 뭐 등등. 암만 뭐 잘 보관한다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그동안 공매도 세력들 실현을 엄청 나간 거야. 네. 근데 이제 합병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는 그런 개념, 여기다가 넘겨갖고 나 매출 잡고 이게 안 되거든. 네네. 돌려받기가 안 되죠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법적인 거에, 그러니까 법적으로 사회이사 이런 것들 갖고 있는 거라 이제 나는 다 떠나고 명예를 갖고, 이게 얘기가 다르거든. 그럼 책임은 그때 잡고 있는 대표이사가 지겠지.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가 되면 대신 뭐 책임지고 뭐 감옥을 가거나 뭐 하거나. 네. 그러니까 나는 그게 찝찝해갖고 셀트리온은, 내가 셀트리온은 처음 매매했을 때가 10,000원이었거든. 옛날 옛적이에요? 뭐 얼마 안 됐어. 2000 6, 7년. 7, 8년, 그 금융위기 나오고 막 이런, 그때, 그때부터 시작해갖고, 그전에는 잡주였어. 요새 코스닥에 이렇게 하는. 네네. 그리고 그 사이에는 상장 폐지된다고까지도 많이 했었단 말이야. 뭐 램시마,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. 맨 처음에 나오기 전까지. 그러니까, 그런 회사가 이제 이렇게 거대 기업이 됐단 말이야.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는데, 이 합친다는 자체가 나는 그 20년의 그 에너지를 이제 잘 스무드하게 넘어가는지, 그동안 숨기고 썩었던 것들이 갑자기 노출되는지, 이거를 금년은 확인을 할래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셀트리온 전략까지 좀 들어봤습니다. 선생님, 그리고 우리 삼성그룹주로 살짝 다시 들어가서 특별 배당 모멘텀이 있는 삼성생명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했는데, 그럼 이재용 부회장 리스크와 관련해서 삼성생명, 삼성 SDS, 뭐 멀티캔버스 다양한 종목들이 있잖아요.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? 오늘 호텔신라 반 때려라. 삼성생명은 이미 85,000, 87,000원에 때려라. 일단 반 정도 감각은 때리라고 그랬어. 삼성생명 우리 먼저 수익 실현 다 했죠. 그래갖고 호텔신라 우선주로 이동하자. 네. 그러니까 호텔신라 우선주는 이게 이제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올 때 호텔신라 우선주 이부진 씨 전환사채 뭐 이런 걸로 거버넌스로 한번 급등하나 보려고 그래서 끌로 이동하고, 그 다음에 선생님, 그런데 카페에도 선생님이 올려주셨는데 호텔신라 우선주로 이동을 하자라고 하셨어요. 본주를 좀 일부 팔아서. 그러면 호텔신라랑 호텔신라 우선주는 사실 본주냐 우선주냐의 차이만 있는 건데 왜 이동을 해야 될까요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거버넌스가 될 때, 둘 다 이부진 관련주니까 사실. 근데 내가 이부진이야. 돈이 뭐가 있다고 호텔신라 구주 이렇게 그거를 작업을 하겠어. 물량. 호텔신라 우선주는 우선 전환 상환, 그러니까 아무래지 우리가 공부할 때 여성분한테 장기적으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해갖고 후계구도 이렇게 만들었잖아. 네. 그러니까 우선주는 수량이 일단 적어. 그래서 요거 폐쇄적으로 요거 갖고 전환우선 새로 발생하면서 내 보통주로 전환시키는 계획을 잡을 수가 있어. 그러니까 이러한 거버넌스가 되면 우선주가 먼저 급등을 하게끔 된 게 그거야. 약간 품절주적인 성향을 가지고 품절주 있는 거죠? 성격이고, 그 다음에 우선주로 전환우선 상환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적은 시드머니로 보통주를 크게 갖고 올 수 있는 그 시나리오가 생길 수 있는데, 보통주는 내가 돈을 그냥 박아야 되거든. 그리고 또 그거를 살 때 시기 조절이라든지 그 수많은 투자자 이해 당사자들하고 싸우는 거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. 그러니까 호텔신라는 구주는 이런 거버넌스나 이런 거보다는 뭐 시진핑 언제 오나,
면세점 어떻게 되나 이 업황으로 보는 게 더 접근. 뭐 그거다. 외국인 관광객이 오면서 좀 호텔 면세점 이쪽에 같이 상승할 때 올라갈 수 있는 게 호텔신라 본주, 우선주는 거버넌스 관련해서 그치. 약간 이부진 사장님 쪽으로 조금 더 힘이 실릴 때 같이 날아갈 수 있는 거. 그러니까 과거에 네. 이러한 거버넌스 얘기 나오거나 M&A 나오거나 막 싸우면 항상 대한항공 우선주, 한직카 우선주 맞아요. 난리 우선주 났지. 싸움. 그 다음에 뭐 가장 유명했던 게 현대건설 우선주. 어떤 거는 4만 원이 40만 원까지. 그 당연해. 그렇게 뽑아버리는 특성들이 있거든. 그러니까 거버넌스 하면은 일반적인 부분은 이해가 안 되시는데 시장에서는 그거를 생각하고 그쪽을 집중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 그리고 품절주야.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cap싸갖고 들어가고 막 이런다고. 그러니까 그런 게임을 거버넌스 이제 이부진 씨가 이제 본인 이름으로 호텔신라를 가져올 수밖에 아버님 돌아가셨고 네. 그 다음에 이건 간단해. 북한의 김정은이 해방불명될 때 새로운 뭐에서 심지어는 김여정이 뭐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듯이 이러한 그 대주주 간의 일신상의 문제가 나오냐면 그 언론들이 그렇게 부추겨. 아 이제는 이부진 시대로 가는 거 아니냐. 여성 리더십. 뭐 이렇게 막 이런 그리고 또 그쪽 세력들이 또 이렇게 찬양 스타일로 또 하면서 광고값 받으려고 또 그런 기사를 써요.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서 뭔가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지.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검승부 같아. 진검승부. 그럼 이번에 선생님 판결이 나오면 호텔신라 우선주가 급등해요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가지고 있어요? 비율 매도할 건데 그 속도 보고 할래. 어떤 속도요? 거래가 나오면서 꼬리 달리면서 나오는지 그냥 깨부러 가는지. 바로 뭐 만약에 구속된다라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그냥 깨부러 가버리면 좀 더 지켜보고. 그러면 계속 갈 때까지 냅뒀다가 터질 때 던져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물량이 터질 때 보합이나 하종가에 던져버리는 거야. 그러면 그냥 먼저 체결되겠지.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하고 나서 만약에 수익 신원 다 했어요.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부진 사장이 사실 호텔신라 주식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잖아요. 그걸 갖고 오기 위해서는 어쨌든 호텔신라 게임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럼 다시 사는 거는 언제 사요? 그러니까 우선주 게임 끝난 다음에 보통주로 가려고 그래. 그걸 이제 뭐 우선주 상승하고 나서 조정받을 때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? 들어가시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너무 한번 분출했다면 그 다음에는 백을 끊고 보통주로 그냥 이게 이제 그 격차 우선주와 보통주의 이 차이 괴리도가 어떻게 되나. 그러면 이것도 너무 멀리 가면 보통주가 불러 일로 와라 이놈아. 그것도 단일가 매매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 뭐 여러 가지 그래갖고 그가 단일가 매매가 주가 급등시키기에는 최고예요? 오히려? 작잖아. 그냥 완전히. 아니 저 어떤 분이 그거를 롯데지주 우선주를 살라고 하는데 왜 자꾸 거래가 제대로 안 되냐라고 그러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. 사고 싶은 사람이 사기가 불편하게 하고 못 사게 하고 이러면 이게 봐봐 그때 생긴 거야. 막 올라가는데 나는 못 샀어. 그러면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만드는 게 문제야. 품절주인데다가 이런 규약을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더 열받는 거지. 내가 저거를 놓쳤어. 뭐 이런 거라든지. 위에서 따라붙기도 쉽겠네요.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.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? 살려면 상한가 질러야 돼. 이런 욕구를 불러일으키면서 땡겨버리는 거야. 그럼 선생님 호텔신라 우선주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월요일장에서 편입하는 거 오케이? 괜찮을까요? 상한가 들어갔으면 늦었어요. 안 사죠. 안 사죠. 근데 개장하고 나서부터 바로 상한가가 아니 그건 모르지.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하시는 게 나아. 상한가 들어가면? 왜냐면 내 거 들어온 날 상투야.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. 그냥 신규 상장 개념하고 비슷하게 돼 그러면. 알겠습니다.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삼성생명은 어떡하죠? 특별배당까지 가지고 가요? 당연하지. 그러니까 8만 원을 깨면 다시 살 거야. 그러니까 8만 5천 7천 원에 반파세요. 8만 원 깨면 다시 한다. 그리고 28일 날 특별배당에 그러면 이것도 시나리오야. 감옥 가시면 반대급부가 클까 적을까? 감옥을 가면 이거 빨리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. 뭐 사면이나 뭐 돈을 땡겨야 되니까 특별배당 많이 하지 않을까요? 나는 그럴 것 같아.
돈 땡긴 다음에 나중에 우리 사회에 환원할 거예요. 여러 가지로 그렇지. 그런 시나리오 나올 것 같아서 그러면 삼성생명이 5천억 배당받을 게 한 7천억 받나 뭐 이런 생각을 그래서 삼성생명 그다음에 그 거버넌스 관련된 종목들을 집중해서 볼 생각이에요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좀 이슈가 있어서 다음 주를 위해서 삼성그룹주 중심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. 또 셀트리온도 살짝 짚어드렸습니다. 여러분들이 방송을 확인하시게 되는 주말 동안에 잘 숙지를 해주시고요. 또 월요일장에 대응할 때 좀 힘들지 않게 잘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삼성그룹주 그리고 월요일에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부분 잘 짚어드렸으니까요. 참고해 주시고요.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.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 큰 힘이 되니까요. 꼭 눌러주시고요. 또 주변에도 홍보 많이 해주시고 또 좋다고 많이 근데 또 많이 얘기하면 또 우리가 구독자 수가 많아지니까 좀 약간 우리끼리 느낌이 좀 없어져서 아쉬운 것 같기도 하거든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한테만 알려주는 걸로 하도록 해요. 자, 저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. 여러분, 안녕!